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택 건설과 풍력 발전에서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 SI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는데 오늘은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주가가 밀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네옴시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데 8월 중순부터 시장 대비는 강했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익림을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건설 쪽이죠. 이 건설 쪽에서의 주택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 사업 면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이 바로 최근에 어떤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일반 건설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프로젝트 비중이 많이 증가를 했죠. 원래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 30.8%였던 이 비주택, 이 프로젝트 비중이 올해 상반기 때는 거의 35%를 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 쪽은 아직 물음표죠. 주택 쪽에서나, 거래량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기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부분보다는 이 비주택 쪽에서의 프로젝트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예정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진이 좋은 평가가 그 전에도 좋진 않았었고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비주택 쪽에서의 이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규 수주가 지금 7천억 가까이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이나 이 플랜트 부분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은 어떤 건설 업종에서 안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 풍력 발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비주택 부분 쪽에서의 이 실적으로 연관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어떤 유가 강세와 함께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도 좀 올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주나 태백 총 4개의 풍력 단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배정하객 같은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원래 한 2년 전에 한 6억 정도였다가 올해 예상은 지금 현재 23억 이상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왜 중요하냐면 이 주택 부분 쪽에서의 이 변수가 많이 있죠,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체 수준으로서는 이 비주택 부분 쪽에서의 그 수주나 또 사업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비주택 부분과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호재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또 이제 인도네시아 쪽의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이 이 실적에 바로 잡히는 부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주가에는 지금 일반적인 어떤 실적 상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떨어지더라도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손절을 하신다면 10,000원을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나 아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기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업의 복지 카드로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텐데요.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나 아이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 주가가 지금,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44%까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뭐, 코나이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가가 상승 폭에 비해서는 낙폭이 거의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폭이 적다는 점도,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어간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낙폭이 적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코나이에 대해서 이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사업이죠. 이 DIB 쪽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의 그 수출이나 이런 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CT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처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전자금융 라이선스 기반으로 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금융, 통신 외에도 뭐 전장 쪽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 신규 뭐 적용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DID 쪽 사업이 60%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30% 넘는 게 바로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택시의 미터기나 여러 가지 뭐 B2B 쪽에서 봤을 때 적용차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코나에 대한 이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535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8월에 신규 매입사 계약 변경이 있죠, 많이.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수수료이나 여러 가지 마진 쪽에서의 개선 부분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보다도 지금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코나의 또 밸류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이 밸류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거의 뭐 지금 5.7배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최근 3개년의 평균 PER이 지금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신규 매수 관점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버티는 관점에 더해서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PER로 대입하면은 거의 지금 26,000원 수준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코나이는 이 보유 관점도 보유 관점이지만 저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주요 이 국내 어떤 경쟁 기업이죠. 유비벨록스, 뭐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 측면에서는 우선 지난주까지는 정말 싼 구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현재 뭐 수준 같은 경우가 뭐 증권사도 그렇지만은 매수 관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이 IC7이나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환경, 전방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꾸준한 어떤 우상향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속이 됐을 때 오히려 매수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나 아이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G 레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등을 해서일까요?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지난주에 통신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죠. 이 미국 쪽에서도 이제 5G 안테나나 또 6G 얘기도 나온 상태에서 통신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에서도 이 뭐 중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선진국 쪽에서의 이 5G에 대한 투자가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제 솔리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 다른 통신기기 업체들 대비해서는 실적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원익스토크가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수준은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실망스러운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솔리드가 이런 해외 쪽에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솔리드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민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통신 대표적인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는 이 관공서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기관 쪽으로의 납품에 대해 활성화돼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떤 미국의 정부 정책과 또 밀접한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주들의 뭐 상승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바로 이제 솔리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거의 뭐 8월 중순까지 없다가 8월 중순부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네트워크 장비준 테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5G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우리 먼저 시작을 했고 다른 국가들은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솔리드에 대한 좀 매수 관점도 좀 괜찮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SI 판매 의존도가 현재 낮으면서 말씀드렸던 해외 관공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약간의 좀 더 가봐야겠지만 지금 6G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근데 6G가 너무 먼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자율주행 그리고 AI 여러 산업 부분에 있어서 6G는 저는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가 저는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자율주행과 AI 쪽에서의 이 기업들도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5G 서비스 뭐 차별화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를 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주파수 경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는 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그 대표적인 업체의 이제 솔리드를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솔리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시면서 매수하는 관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버티면 될까요? 버티는 전략이 맞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솔리드를 오래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통신 장비 기계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시간이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만 더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약간 송구스럽긴 한데 하지만은 이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점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주파수 경매나
또 이제 이 시스에 대한 어떤 준비 단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솔리드의 실적에 대한 무상향 방향성은 좀 계속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더 중장기적 마인드도 좀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솔리드의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15,000원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이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솔리드에 대한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이 통신장비의 특성상 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유 관점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솔리드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니까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많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평가라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 뭐 공방전 하듯이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공방전을 했을 때 이 주가를 결국 올렸던 부분은 이번에 어떤 미국 쪽에서 5G,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런 이슈에 좀 사이클에 대해서 민감한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솔리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차적 목표가는 좀 1차적인 목표가는 좀 7,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7,000원 돌파했을 때는 하더라도 저는 목표 주가는 8,900원까지 올리면서 증권사를 제시한 15,000원까지는 기다려보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